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컴프, 그다음에 리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컴프를 추천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어떻게 기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또한 좋은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리미트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볼륨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볼륨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라티오라든지 스트레스 홀드라든지 메이크업 게인이라든지 이런 볼륨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타임의 개념이 있어요. 어택 타임, 릴리스 타임 이런 타임의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 같은 경우에 특히 레코딩실이나 방송 이런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장비이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컴프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음원을 만들고 또 어떻게 다루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글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꽉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1부에서는 이제 볼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택 타임, 릴리스 타임. 타임에서 몇 미리세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세크에 대한 정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조절을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념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본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프를 알려고 하면 볼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타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강의는 볼륨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컴프를 왜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소리와 제일 큰 소리의 이 폭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인지가 너무 크다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컴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가 받을 수 있는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녹음실 같은 경우에 테이프가 받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소스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버리면 이걸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이프나 방송국 입장에서는 잘려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 풀 레인지 자체를 다 받게 되면은 송신기가 고장이 나요. 그 고가의 송신기에 한 알에 진공관이 한 알에 엄청난 비싼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 하는 그 한 알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장 나서. 오버 모듈레이션, 과변조 이렇게 돼서 이제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테이프 레코딩, 릴 테이프로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이 폭이 얼마 안 돼요. 50몇 dB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컴프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레벨이 작은 곳 보이시죠? 로우 볼륨이라고 써있는 이 가장 작은 레벨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이 볼륨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소리의 이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파형의 모양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1989년도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형태와 2001년도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형태와 그다음에 2009년도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형태가 많이 바뀐 거예요. 뭘 느끼시나요?
예전에 다이나믹 렌즈는 더 넓은 거고 1989년도에는 아주 작은 소리와 아주 큰 소리의 표현이 다 표현이 돼 가지고 되게 넓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1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동향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라우드니스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라우드니스 워라고 해가지고 이 볼륨 가지고, 그러니까 볼륨이 커야지. 그러니까 청취자들이라든지 사람 듣는 귀가 어느 정도 볼륨이 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좀 맹맹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방송국 아니면 이제 그 음반 제작 쪽 아니면 뭐 레코딩 모든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세든 이 다이나믹 렌즈를 줄여가지고 아주 그냥 볼륨감 있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라우드니스를 아주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우드니스가 풍성한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달라요. 벌써. 근데 이제 다이나믹 렌즈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맛을 다 잃어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노래의 장르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어떤 노래 같은 경우 다이나믹 렌즈가 넓어야 되고요.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럽 뮤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좁아야 될 거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프라는 거는 어떤 장비죠. 장비를 관점에서 보면 장비에 시그널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시그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장비 안에 어떤 인풋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장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신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인풋에 대한 축이고요. 근데 Y축을 표시한 건 아웃풋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곡선을 리니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형 곡선, 선형 장비, 리니어 장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인풋 1이 들어가면 1이 나가고요. 10이 들어가면 10이 나가고요. 20이 들어가면 20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선형 회로, 선형 장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비는 컴프레서라는 장비는 이런 똑같은 곡선을 만드는 회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신호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음향 장비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컴프레서가 이 곡선을 변형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죠. 그건 제일 먼저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스레스 홀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스레스 홀드. 어떤 이렇게 문턱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레스 홀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장비에서 스레스 홀드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스레스 홀드는 문턱이에요. 여기를 넘으면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넘지 않으면은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스레스 홀드라는 것은 어떤 문턱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넘어가면은 그 동작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어디를 넘지 않으면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0dB가 있고 10dB가 있다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라시오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비율로 컴프가 먹는 어떤 변형을 익히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문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스트레스 홀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턱이 어디냐? 0이었을 때는 저 위치에서 어떤 라티오에 대한 비율로 어떤 신호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2대1의 어떤 신호 가공이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거죠. 0서부터.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 홀드가 10이라고 하면은 10의 위치에서 어떤 라티오가 그만큼 비율로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라티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라티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컴프레서하고 리미트는 한 장비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티오의 비율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이 컴프가 되고요. 때로는 이것이 리미트가 되는 거죠. 라티오 비율이 1.5대 1에서 4대 1까지 되는 것을 컴프레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8대 1에서 20대 1 정도까지를 우리 리미터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라티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트레스 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어디서부턴가 신호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는 10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스레스홀드 값이 10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1대1, 2대1, 4대1이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은 입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Y축은 아웃풋, 출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대1이란 뜻은 뭐냐면 4개가 들어가면 하나밖에 안 나가는 거야. 4개가 들어가면 하나밖에 안 나간다. 2대1이란 뜻은 뭐냐면 2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밖에 안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 1대1이라는 뜻은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간다.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라티오예요. 어떤 비율,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2대1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dB서부터 이제 그 어떤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10dB 이후서부터 2대1의 어떤 비율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20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10개가 올라갔지만 2개가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는 건 50%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 5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2대1의 곡선인 거고요. 마찬가지 4대1이라는 뜻은 뭐냐면 10개가 올라갔지만 얘는 4대1의 비율로 한 13만 나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1대1의 비율은 20이 들어가면 20이 나가겠지만 2대1은 뭐냐면 그 10dB 스레스홀드 이후서부터 20이 들어가면은 10개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5개밖에 안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라티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미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8 이상, 20, 이 정도까지가 이제 리미터예요. 지금 보시면 스레스홀드도 있겠죠. 분명히 스레스홀드가 10이 정도 되어 있는데 10대 1. 그러니까 10이 올라갔는데 얘는 1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1밖에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공의 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리미터를 보통 최종단에다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장비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맨 종단에다 이제 이런 걸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보통 송신기 같은 경우는 가변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장비 보호 차원에서 이 리미터를 써주게 되는데, 우리가 SR 쪽, 라이브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피커하고 앰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리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리미터의 비율이 라티오가 10대 1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느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잘라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컴프레서의 기능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컴프레서 인풋이 90dB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컴프를 걸어 가지고 1.21대 1의 컴프레서 라티오를 가지는 어떤 기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74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높은 쪽도 줄여지고 낮은 쪽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90dB였던 것이 74dB 정도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컴프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 아웃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좀 더 올리는 작업을 해요. 볼륨을 조금 더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몇 dB 정도를 올렸냐면 한 2dB 정도.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출력단에서 게인 값을 조금 더 한 2dB 정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맨 낮은 값은 마이너스 58이었는데 56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은 플러스 16이었는데 플러스 18로 이제 올라간 거죠.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을 줄여가지고 볼륨 값을 더 올리는 작업을 요즘은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볼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 2부 강의에서는 어떤 타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게요. 어택 타임, 릴리스 타임, 타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몇 밀리세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몇 밀리세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번 강의를 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이 강의가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